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비교적 흔한 병인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 저의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반월상 연골의 그 파열만큼 치료의 시기나 수술의 방법이 중요한 병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된 환자가 적절하게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관절염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절골술이 됐든 인공관절 수술이 됐든 큰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를 저는 이제 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그 치료에 대해서는 꼭 유념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것이 그 무릎의 모식도가 되겠고, 위에는 대퇴골에 있고 밑에 쪽은 경골이 있습니다. 대퇴골과 그 이제 경골에 의해서 관절이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 있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의 관절은 위에 쪽에 있는 대퇴골과 밑쪽에 있는 그 경골의 그 관절의 그 모양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기계로 치면은 베어링 같은 역할, 이제 그 맞지 않는 관절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반월상 연골에 파열이 있거나 기능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손상이 오고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온다는 것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모식도를 보면서 반월상 연골 파열의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가장 흔한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A형은 종파열입니다. 연골에 이렇게 길이 방향이 있으면은 길이 방향을 따라서 길게 파열된 것을 종파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종파열이 좀 더 앞뒤로 진행이 되면은 불안정해지겠죠.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골이 관절 안쪽이나 아니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덜렁거리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진행이 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되겠습니다. C형에서는 피판 파열이라고 하는데, 길이 방향이 약간 비스듬하게 파열된 것을 피판 파열이라고 하는데, 피판 파열도 비교적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파열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수평 파열이 있습니다. 수평 파열은 보통 이제 급성 외상과 관련된 파열보다는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퇴행성과 관련된 경우에 발생이 되는 파열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판하고 아래판 사이가 분리가 돼서 그 틈이 생기게 되거든요. 수평 파열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관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바깥쪽에 물혹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파열이 수평 파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형 파열이 있는데, 방사형 파열은 연골 그 길이 방향의 직각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방사형 파열인 경우에는 외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골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증상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그 파열이 된 관절 쪽으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심한 일을 할 때 통증이 옵니다. 주로 많이 걷거나 뭐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방향 전환을 할 때 통증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게 점점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도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이것이 진짜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쉽게 이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아플 수도 있고, 관절 안에서 걸리는 느낌이나 소리도 느낄 수도 있지만, 통증의 양상이 좀 무릎을 사용할 때 좀 심해지고 뭐 물이 차거나 붓고 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반월상 연골 파열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경우에 진단이 중요한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하게 촬영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는
반화상 연골 파열을 진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궁극에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파열이 된 경우거나 진행이 된 그 파열인 경우에는 쉽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미세하게 파열이 되어 있거나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가 있거든요. 부위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도 초기에 진단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RI의 판독은 이쪽 근골격계를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단을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MRI 사진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MRI 소견은 원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부위가 반월상 연골이 되겠는데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그 연골이 놓이게 되겠고 끝이 날카롭게 검게 보이는 것이 그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그 보시는 것은 수평 파열인데 하얗게 선이 이게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인다면 뭐 연골 파열을 진단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먼저 정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상의 반월상 연골이 되겠고요. 위쪽에 둥근뼈가 대퇴골이 되겠고 아래쪽 뼈가 이제 평평한 경골 뼈가 되는데 관절 연골에 의해서 쌓여져 있고 그 사이에 하얀 그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그 반월상 연골이 되는데 경계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방사형 파열이고 길이 방향의 직각으로 파열된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 영상은 종파열이 되겠고요. 종파열도 대부분 외상과 관련돼서 파열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파열된 중간에 출혈이 있고 길이 방향으로 파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종파열이 심하게 닫혔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길이가 그 진행이 돼서 파열이 되게 되면은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월상 연골이 불안정해서 이렇게 그 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판 파열이 되는데 피판 파열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고 상당히 불안정하게 덜렁거리는 파열의 양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평 파열인데 수평 파열은 만성적인 그 파열인 경우에 나타나는 소견이고 윗판과 아랫판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 판을 통해 판 사이를 통해서 관절액이 빠져나가서 혹을 만들거나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흔한 만성적인 파열이 수평 파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반월상 연골이 초기에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겠고요. 연골이 상당히 너덜거리고 손상이 심해서 그 경계가 불명확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뼈까지 손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은 후유증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후유증이 반월상 연골로 인해서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그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해서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손상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관절 연골 손상이 동반됐다. 그러면 꽤 진행이 되거나 빨리 치료가 요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만성적인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은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해서 관절염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었는데 초기에 관절염이 오기 전에 엑스레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 환자가 그때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1년 뒤에 왔는데 1년 뒤에 이렇게 관절이 좁아져서 통증을 동반을 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 것을 확인했던 경우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 파열은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된다면 만성적으로는 관절 연골 손상과 더 진행이 되면 관절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반응성 연골의 그 치료 원칙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파열이 있다면은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가능하다면은 봉합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봉합술이 힘들고 부분 절제를 해야 된다면은 절제술 또한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반응성 연골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쪽에는 혈관이 자라 들어와 있지만은 중간과 안쪽 3분의 1은 혈관이 없는 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그 치료 원칙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즉, 혈관 조직이 없는 안쪽에 만약에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뭐, 원치는 않지만은 좀 절제술을 통한 수술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혈관 조직에 있는 바깥쪽이라면은, 봉합술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안쪽으로 방사형 파열이 있는 경우고요. 이 환자인 경우에는, 혈관 조직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수술을 해서 다듬어낸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안쪽 파열이라면은 초기에 빨리 적절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이것이 진행이 되면 점점 그 파열된 그 부위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커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후유증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관절 바깥쪽에 파열돼서 봉합술을 한 예를 보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만약에 봉합이 필요하고 봉합할 수만 있다면 요즘에는 가능하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봉합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파열 시기에 따라서도 치료 원칙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급성인 경우에는 봉합술이 낫고요. 만약에 만성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파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같이 이제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만성적인 경우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덜거리는 것은 좀 다듬어내고 남은 부위를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봉합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대한 연골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봉합술을 해야 되고 봉합이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그러면은 제거술을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반응성 연골 파열에 대한 치료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의 수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파열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10대 후반 학생이었었는데 농구를 하다가 무릎에 다쳐서 왔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같이 아주 심하게 피판 파열이 있었고요. 봉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확인차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연골이 완전히 재생이 되어 있고 봉합을 했던 실도 완전히 덮여가지고 정상적인 연골같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성 파열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봉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급성 파열이라면은 안쪽 파열에 대해서도 봉합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만성 파열에 대해서 봉합을 했던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는 30대 중반에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환자였었는데 외상과 관련돼서 연골이 그 총파열된 경우였었고요. 상당히 좀 불안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좀 부분적으로 좀 다듬어내고 남은 부분을 봉합을 했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 4개월 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확인차 수술을 했었고 좌측에 보시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찍어놨던 거고 우측은 4개월 후에 확인한 영상이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이 잘 붙어서 재생이 되어 있고 봉합을 할 때 사용한 실도 연골에서 잘 덮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증상이 없이 잘 치료가 됐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봉합술을 할 때 이제 봉합의 실도 이제 흡수성과 비흡수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비흡수성 봉합실을 주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흡수성 봉합실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해지고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재생이 되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흡수성 봉합사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된다면은 정상적인 연골에 의해서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실로 인해서 2차적인 충돌과 같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흡수성 봉합사의 그 좋은 결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봉합을 하는 모든 예에서 사실 이런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그 병 중에서 흔한 병 중에 하나인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고, 저희 그 마디사랑병원에서는 어떻게 수술을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